이 회사 측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레코멘드 하지 않을 일이죠. 한국의 대표 IT 기업이죠. 네이버에서 책임자급 개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IT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인데요. 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폭력 사건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상이 좀 다르다면 다른 게 내가 상사니까 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때리고 막 이러는 거는 없거든요. 직원끼리 일하다 보면 뜻이 안 맞아서 싸움이 난다 이거죠. 그럴 때조차도 회사에서 이 폭력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주는 이 노동법상 캘리포니아에서 직원들의 안전, 보건, 이분들의 건강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법적 책임이 싸우고 때렸던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책임이 넘어온다 이거죠. 이 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위험 요인을 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났다는 사건을 놓고 보면 이 상사가 하급자를 이제 폭력적으로 다룬다는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분이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복귀시킨다. 저번에 피해자가 이 사람과 같이 일하게 생겼다. 다시 만나게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harassment이라는 클레임이 있거든요. 이 harassment이라는 클레임을 단순히 번역해드리면 괴롭힌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여기서 지금 폭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허레스먼트 클레임에 걸리거든요. 당사자끼리 싸우고 말면 특히 같은 동급자 같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동료끼리 싸움이 났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잘 풀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회사에서도 단호히 이 점에 조치를 취하게 돼 있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강력하게 불이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이 사람이 또 다시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는 법적 책임이 고용주에게 온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주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그 사람들에게도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장님, 인사팀장님 또는 부사장님, 사장님 이게 다 연결되어서 같이 소송을 당해버리거든요.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카카오 케이스는 윤리위원회라고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이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물어봤던 질문 하나가 그거였다고 하죠. 이 사람을 해고시키는 게 회사를 위해 좋은 일인가? 그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 좋은 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노동법상 이 직원들의 안전, 기본 안전 특히나 이게 허레스먼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서 거꾸로 이 사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비슷하게 들릴 만한 질문이겠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회사의 법적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맞는가? 이거거든요. 결국은. 질문은 이 질문을 했어야겠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한가? 이것이 특히나 그 피해자 당사자에게 얼마나 납득이 될 만한 결정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제 어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논의가 없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흔히 그런 것 같다. 나에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볼 때 또 나한테 그런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TRO 이런 거 신청하거든요. 접근 금지 명령. 제가 최근에 들은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중에 성추행 사건이었는데 회사 고용주였어요. 고용주분이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거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버렸어요. 접근 금지 신청을 했더니 이게 내가 사장인데 회사 출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여직원 분은 계속 출근을 하고 이 사장님은 출근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이분이 현정으로 복귀해서 나하고 같이 일하게 된다. 다시 피해자와 이렇게 했을 때 피해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hostile work environment. 내가 일하기에 굉장히 나한테 위험한 내가 여기서 도저히 일하기 힘든 환경에 일하기 강요시킨다. 결국 뭐냐면 나가라고 말만 안 했지 날 해고한 거다. 이런 식의 클레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분을 당신은 해고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분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건 거죠. wrongful discharge인데 constructive discharge라고 합니다. 사실상 해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wrongful discharge against
public policy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public policy라는 건 뭐냐? 법적으로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안전과 보건, 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게 만들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사실상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끌고 간다 이거죠. 이런 상태에서 회사에 고발 조치했던 이 직원분에게 뭐 누군가 지나가다가 아무나 한마디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거나 또는 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있다. 그거는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여지없이 보복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성추행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많이 당하시는데 이거 2차 가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손에 어떤 폭력을 당했고 성폭력을 당했고 성추행을 당했고 그래서 회사에 인사 조치를 요구했더니 거꾸로 나를 탓하기 시작한다. 나를 블레임하기 시작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를 뭐 강등시키고 또는 뭐 월급을 깎고 뭐 이런 식으로 처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계속 와서 찾아와서 한마디씩 하고 나한테 조용히 있으라는 식으로 강요한다. 이거는 이제 retaliation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hostile work environment가 되는 거죠. 일하기 힘든 상황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그 wrongful discharge라는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조치가 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라는 클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는 게 정신적 피해 보상. 근데 정신적 피해 보상이 그냥 웬만한 게 아니라 severe emotional distress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정신적 피해가 온다. 충격이 온다. 내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 한테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거꾸로 나를 탓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이분한테는 당연히 극단적인 상태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 그러니까 이거는 severe emotional distres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이거죠. 이 IIED 여기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그겁니다. abuse of power. 상사가 하급자에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는 폭력을 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직위를 남용하는 상황. IIED가 발생하는 클레임의 전형적인 상황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극단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해고까지 당했다. 해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나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네이버 케이스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폭력의 이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와서 다시 일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부서에서는 절대 일하지 않게 조치를 취한다. 서로 마주칠 일이 없게 조치를 취한다. 뭔가 이런 강력한 재발 방지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업무 복귀시킨다. 이거는 좀 심하게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줄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배심원들이 볼 때. 그런 면에서는 캘리포니아 같으면 이 회사 측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레코멘드 하지 않을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는 기사를 보다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난다는 점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